자제분들을 영재학교 그리고 서울대 공대 의대에 보내신 학부모 두 분을 모시고요.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오셔서 가장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이의 정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서가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정서. 네, 그래서 아이랑 공감대를 좀 많이 형성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독서 습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데 학습 습관도 어렸을 때 잡혀 있지 않으면 다 큰 다음에는 이거 진짜 잡아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어도 좋고 길게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규칙적으로 딱 그 시간에 뭐는 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이가 뭐 신문 헤드라인을 좀 읽고 가게끔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저희 아이가 수학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대요. 접근 방법도 되게 좋대요. 그런데 아이가 연산 실수가 잦대요. 그래서 늦은 6학년 때인가 제가 구문 연산을 시켜봤어요. 근데 연산이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고 장수가 아이가 좀 잘한다 싶으면 막 장수가 늘어나요. 3장에서 5장 막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매일 5장씩 풀면 괜찮은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5장을 못 풀고 넘어가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제다 보니까 선생님이 오기 직전에 막 그걸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쌓이면 막 한 30장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이제 이게 하기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한테 제가 줄여달라고 했어요. 이거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2장으로 줄여주세요. 근데 2장씩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나중에는 그냥 방법을 바꿨어요. 이게 선생님이 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보니까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연산책 굉장히 많아요. 그 연산책에다가 제가 날짜를 다 이렇게 써놨어요. 2페이지씩만. 네, 많이 필요가 없어요. 2페이지씩만 해서 그게 이제 꾸준히 가다 보니까 아이는 잠자기 전에 딱 해야 될 게 이제 책 읽기랑 연산. 네. 그래서 연산도 조금 잡혔고 뭐 이렇게 신문을 좀 읽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소리를 학교에 가서 들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읽기 되게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 습관, 그러니까 책 읽기 습관, 독서 습관하고 그다음에 학습 습관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은 하는 걸로 정해진 시간에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잡혀 있으면 나중에 엉덩이 힘도 좀 무거워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정서에 굉장히 좋은 게 여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꼭 아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다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가면서 일단은 차 안에서 집에 있으면 사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차 안이라는 어찌 보면 좀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가면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별 사소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가면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약간의 학습 효과도 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남편한테 굉장히 고마운 게 있어요. 항상 제가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첫째가 육아를 저한테 전담시키지 않고 같이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아빠의 노력인 거잖아요. 본인도 토요일에 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스케줄 잡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평일날 만나고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가족과 함께였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가기도 하고. 도서관도 항상 같이 갔어요. 네, 도서관도 항상 아빠랑 같이 갔고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서 뛰쳐나가면 책을 읽다가 뛰쳐나가면 지루해서 뛰쳐나가면 아빠도 같이 나가서 공놀이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나이가 26인가요? 그렇게 먹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근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가서 냇가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엄마 아빠는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벌써 일어났나 하고 나가보니까 아이들끼리 물수제비를 뜬다고 하는데 물수제비가 떠지겠어요? 당연히 퐁당퐁당이죠. 근데 그 퐁당퐁당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낚시 갔던 거. 그러니까 아빠 언제 우리 낚시 가요? 라는 얘기도 하고 아이가 그리고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라는 말도 해요. 그런 아이는 아마 나중에 본인의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고 우리 집은 되게 좀 평화로워? 행복해? 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에도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공부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라 라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정서적인 안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세우기 위한 동기부여를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공부는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공부는 정말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네. 간절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간절하겠지만 보면은 특히 이제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시간대에는 정말 서류 준비부터 하나하나 그러니까 생활 자체를 굉장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 아이랑 엄마랑 굉장히 간절하면서도 그다음에 누가 봐도 쟤는 그 학교 될 것 같아 하지만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모든 입시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딱 열었을 때 합격 이게 뜨는 그 최종 그 순간까지는 사실 입시라는 게 수능 같은 경우 정말 그 하루에 모든 게 결정이 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아이는 좋은 성적을 안 거둬도 자긴 더 이상 할 수 없다, 후회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내가 그날 운이 그랬다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어머님들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신경의 어떤 집중 같은 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아이랑 일단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도자는 아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입시를 앞둔 부모님들한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조급하고 가장 힘든 사람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에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큰애나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입시를 치른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은 기숙사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크게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막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보고 있는 아이잖아요. 늘상 같이 있는 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하는 말이 나 죽고 나면 사리가 엄청 큰 게 하나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참는다고 참았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에 제가 왜 욱했을까. 이 아이는 분명히 힘들게 밖에서 공부를 하고 왔을 거고 그리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퇴근해서 보면 아이가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참 몇 번을 참다가 너 지금 고3이야 라는 말을 한 거죠. 너 지금 고3인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늦잠을 자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 말았어야 됐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막내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 정도 말씀은 정말 약소한 거 아닌가요? 약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3학년이잖아요. 고3이면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고 엄청난 불안감을 안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저는 제가 직접 치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엄마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 당사자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참았어야 되는 건데 진짜 못 참았어요. 그래서 참다가 정말 한마디 막 하고 소리를 빽지르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 많이 해주시고 칭찬의 말 좀 많이 해주시고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 좀 많이 해주셔야지 저처럼 욱해서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잘 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에 대한 토론을 하잖아요. 저는 되게 큰 실수를 하나 범했던 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또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할 때 그래? 걔는 어디 갔어? 걔는 어디 갔어? 비교하는 정말 거죠? 이래 아니 비교. 비교라기보다 너무 궁금하니까 네. 내가 됐잖아. 네. 내가 됐으면 됐잖아. 이러면서 정말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엄마가 뭐 내가 하는 일에 마음에 들어. 그래서 대학이 붙고 나서 한번 집안이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쟤 왜 저래?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제가 왜 저렇게 정말 막 무슨 그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고 제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까지 제가 심지어는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 정말 노력했고 결과가 좋아서 엄마도 너무 좋고 정말 잘했어란 정말 칭찬을 한마디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고등학교 입학 때도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지금 너무 어떻게 될까 해서 만약에 결과가 다들 잘 되시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따뜻하게 정말 중요한 축하라는 거를 엄마의 말 한마디의 축하도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거는 저희의 실패담이에요. 예, 예, 예. 정말 새겨 네, 들어야 돼요. 네.